자, 51번 볼게요. 다음 밑줄 친 인물의 제위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진덕왕이 돌아가매 진덕 여왕이겠죠? 네, 진덕 여왕이 죽고 신하들이 이찬 알천에게 섭정을 청했다. 알천은 짐직 사양하되 나는 늙고 이렇다 할 만 덕행도 없다. 지금 덕망이 높기는 춘추공만한 이가 없으니 실로 제세의 영웅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군신이 드디어 춘추를 추대하여 왕을 삼으니 춘추는 제3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왕위에 올랐다. 자,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김춘추. 김춘추는 무열왕이죠. 태종 무열왕. 자, 그러면 김춘추는 일단 첫째 최초 진골 최초의 왕. 진골 최초의 왕이고, 자, 그 다음에 갈문왕 제도를 폐지했죠. 갈문왕 제도 폐지. 자, 그리고 백제 멸망. 네, 백제를 멸망시키기도 하죠. 삼국 통일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백제 멸망까지 보고 사망. 그리고 나서 나머지 통일을 완성한 건 아들이죠. 문무왕.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갈문왕 제도를 폐지하고 백제를 멸망시켰다.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2번 삼국 통일을 완성하였다. 문무왕이죠. 자,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완성한 시기는 7세기 후반. 그리고 서시와 남시를 설치했다. 서시, 남시는 효소왕. 그러면 효소왕이면 우리가 사실 신라 중대인지 하대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신라 중대인가? 하대인가? 언제죠? 효소왕이면? 신라 중대지. 예, 신문왕 즈음이니까. 자, 그 다음에 달구벌 천도 계획을 세웠다. 당연히 신문왕. 물론 달구벌 천도는 못했어요. 달구벌은 대구고 대구. 대구로 천도할 뻔 했었지만 안 됐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요 무열왕의 업적은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갈문왕 폐지. 그 다음에 백제 멸망. 또는 뭐 사정부 설치. 사정부라고 해서 관리감찰기구 있죠. 네, 그거를 설치했다. 이 정도? 또는 뭐 집사부 시중을 강화했다.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신라 중대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52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사건이 벌어진 왕대에 일어난 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안승의 조카뻘 되는 장군 대문이 금마저에서 반역을 도모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남은 무리들이 관리들을 죽이고 읍을 차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군사들에게 명예해서 토벌하였다. 마침내 그 성을 함락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나라 남쪽 주와 군으로 옮기고 그 땅을 금마군으로 삼았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뭘 나타내냐면 대문의 난을 나타내는 거죠. 대문의 난. 자, 대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승의 조카뻘 되는 사람인데 반란을 일으켰다. 자, 그러면 대문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보덕국의, 아직까지 보덕국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보덕국의 왕이 누구? 안승을 경주로 불렀어요. 너 좀 와봐. 수도로 와봐. 그래서 안승에게 진골로 편입을 시켜주면서 벼슬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승은 어느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통일신라 사람이 된 거죠. 더군다나 왕이었잖아. 그러니까 왕을 데려다가 이렇게 했다는 건 뭐야? 보덕국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안승을 진골로 편입시키고 벼슬을 주고 하니까 대문이 반란 일으켰어.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대문의 난을 진압하면서 결국에는 보덕국을 없앴다는 얘기예요. 보덕국을 없애고 그 대신에 금마저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로 완전히 통합을 시킨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안승을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한 건 누구? 그럼 어느 왕이죠? 그건 문무왕이지. 왜냐면 통일 전이니까. 그쵸? 이 사람은 고구려 사람이고 고구려 멸망 이후니까, 그리고 통일 전이니까 문무왕일 것이고, 자, 이 사람을 진골로 임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편입시킨 건? 그건 신문왕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보덕국을 없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다 어느 왕 때? 신문왕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를 찾아라? 신문왕을 찾아라. 라는 거죠. 자, 신문왕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쫙 써봤으니까 이번 시간은 생략. 알겠죠? 어차피 여러분 거기 어딘가 써 있을걸? 그치? 정치, 14부 설치, 그 다음에 지방제도, 그러니까 중앙 14부 설치,
지방, 구조 소경, 군사, 구서당 십정, 교육, 국학 설치 다 써있죠? 토지,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그리고 기타, 뭐 달구벌 천도 계획, 만파, 식적, 가문사 설립. 아마 거기 다 써있을걸? 네, 그러니까 생략. 자, 그래서 신문왕. 자, 그러면 신문왕에 대해서 골라라. 1번. 달구벌 천도를 하려 했으나 귀족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맞아요. 2번. 각간 위홍이 향가집 3대목을 편찬하여 왕에게 바쳤다. 2번은 진성여왕. 진성여왕은 신라 하대를 말하자 9세기 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지 뭐. 그쵸? 자, 3번. 3번. 왕의 장인 김음돌이 반란 일으켰고 이거를 평정했다. 맞죠? 왕이 되자마자 김음돌의 난이 일어났으니까. 자, 4번. 문무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차등 있게 주었다. 네, 관료전 주고 노급은 뺐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요게 대문의 난이라는 거, 그리고 안승을 데려다 진골로 편입시켰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건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은 신라에서 수용을 하게 되죠. 포용을 하게 되죠. 고구려 유민은 골품제 중에 어디로 편입? 육두품으로 편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백제 유민은 오두품으로 편입을 시켰어. 근데 진골은, 안승은 진골로. 왜냐면 넌 특별하니까, 넌 좀 기여했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머지 고구려 유민들은 다 육두품으로 편입을 시켰지만 안승은 넌 특별하니까 진골로 편입을 시켰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52번에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53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당나라 19대 소종왕제가 중흥을 이룰 때 전쟁과 흉년 두 가지 재앙이 서쪽에서 멈추고 서쪽으로 멈추고 동쪽으로 왔다. 어디고 이보다 더 나쁜 것이 없었고 굶어 죽고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질비하였다. 자, 보시면 당나라의 어떤 재앙, 거기 보시면 전쟁과 흉년과 이런 재앙이 자, 서쪽에서 와서 어디로 왔어요? 동쪽으로 왔다. 그러면 당나라에서 동쪽으로 쭉 오면 어디겠어? 신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라도 이런 재앙이 닥쳤었단다. 이런 얘기죠. 언제? 자, 언제는 그 언제가 언제냐? 거기 보시면 해인사 묘길상탑기라고 하는 요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최치원이에요. 그러면 최치원의 글이니까 어쨌든 전쟁과 뭐 흉년과 이런 재앙들이 신라 사회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최치원이 활동했던 시기에 신라는 언제야? 신라 하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 하대를 말하는 거구나. 여기서는 특정 왕이나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린 알고 있지. 최치원 나오면 어느 왕이구나? 진성여왕이구나. 물론 우린 알고 있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여기서는 신라 하대구나. 신라 하대를 찾으면 되는구나.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1번 과중한 수치로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등의 밀란이 일어났다. 자, 요거 신라 하대이면서 당연히 진성여왕이죠. 또 우린 알고 있지. 또 진성여왕인 것도 우린 알고 있지만 어쨌든 신라 하대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총이 왕에게 도덕 정치를 강조하는 화왕계를 올렸다. 설총이 화왕계를 올렸는데 어느 왕에게 화왕계를 올렸지? 신문왕. 그러면 신문왕은 신라 중대.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3번. 육두품들은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반신라적인 성향을 띠었다. 맞아요. 반신라적인 성향을 띠었다. 신라 하대. 스스로 성주라 장군이라 칭하는 호족이 성장했다. 신라 하대. 그래서 정답은 2번.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둘 건 일단 요 해인사 묘길상탑기를 쓴 사람이 누구구나? 최치원.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설총이 화왕계를 누구한테 바쳤구나? 신문왕한테 바쳤구나. 네, 그 두 가지를 꼭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야. 네,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54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0년 뒤에 무예가 대장 장문유를 파견하여 해적을 거느리고 등주를 치니 현종은 급히 문예를 파견하여 유주의 군사를 동원시켜 이를 공격하는 한편 태복경 김사란을 사신으로 신라에 보내어 군사를 독촉하여 발해 남부를 치게 했다.
마침 날씨가 매우 추운 데다가 눈이 한 길이나 쌓여서 군사들은 태반이나 얼어 죽으니 공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자, 이건 어느 왕 때? 발해 무왕 때. 오늘도 뭐 엄청 춥더라고요. 영하 뭐 13도? 오늘 13도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저 밖에 지금 장난 아니야. 엄청 추워. 어제는 막 눈이 펑펑 내린 거 봤죠? 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출근하려고 할 때 눈이 막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고민을 했지. 내가 가야 되나? 이제 촬영이기 때문에 제가 좀 미뤄도 되고 하는 그런 일정이어서 이 눈을 막 바라보면서 이제 가긴 가야 되잖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집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눈은 역시 집에서 보는 게 최고지. 돌아다니면 안 돼. 눈은 돌아다니면 안 되고 이제 집에서 그냥 창밖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눈이 막 쌓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집이 11층이어가지고 쫙 내려다 보이거든요. 경치는 좋더라고. 그때만 살짝 좋았어. 그리고 이제 나가야 되니까 너무 춥더라고, 날씨가. 자, 어쨌든 발해 무왕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집이 참 11층이 아니고 9층이구나. 9층이었어. 11층이 아니었어. 자, 보시면 발해 무왕 한번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요거죠, 요거. 발해 무왕 때 흑수말갈이, 자, 이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흑수말갈이 당과 직접 연결을 시도했어요. 당과 직접 연결을 시도했죠. 자, 그래서 무왕이 흑수 말갈도 혼내주고 당도 혼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당을 공격하게 돼요. 자,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원인이 돼서 자, 당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당을 공격한 게 장문유로 하여금 당의 산둥반도 덩저우지방 산둥지방 등주 산둥반도 덩저우지방을 공격하게 되죠. 자, 그러면 당을 공격했더니 당이 또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당이 신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신라의 요청. 그래서 신라 성덕왕이 발해의 남부를 공격하게 되죠. 자, 신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성덕왕이, 그러니까 발해의 무왕과 신라의 성덕왕이 같은 시기구나. 당현종까지. 아까 당현종이라고 거기 나왔죠?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줄에 문예를 보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예. 이거는 그냥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무왕이 무예잖아요. 무예. 무예의 동생이 문예야. 그런데 이 문예한테 너 막 당 공격하고 막 그래야 돼. 그랬더니 이 문예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당으로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이 사람을 장군으로 삼아서 이제 이렇게 오히려 발해를 공격하도록 했었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막 문예, 무예 나오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어쨌든 발해 무왕 때. 그래서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죠, 이거. 당을 공격했고 장문유로 하여금 당의 산둥반도 등주지방을 공격해서 등주 자사 위준을 죽였다. 그리고 그게 어느 왕이야? 무왕이구나.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죠. 자, 그러면 요 시기의 사건과 관계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발해 무왕의 재위 시기이다? 맞아요. 2번 당과 흑수말갈 사이에 직접 교류 시도가 발단이 되었다? 맞아요. 3번 당은 신라를 이용해서 발해를 견제하려는 이의제의 방책을 썼다? 맞아요. 이게 이의제의가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견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라와 발해가 사이가 나빠지게 일부러 당이 교묘한 술책을 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같은 민족을 이간질시킨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의제의 전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발해와 당 사이의 군사적 대결 구도는 이후 100여 년가량 지속되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발해 무왕 때는 당과 신라와 적대적 갈등 관계였었는데 발해 문왕으로 바뀌었어요. 이때는 당과 신라와 친선관계를 맺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친선관계를 맺게 된 게 발해 문왕 때인데 그럼 이게 200년, 여기 몇 년이랬어? 100년 뒤 아니고 몇십 년 뒤. 그래서 이게 8세기 전반. 이게 8세기 후반. 쉽게 말하면 몇십 년 뒤에 바로 외교 관계가 양상이 바뀌었다. 알겠죠? 100년가량 뒤에 아니고 몇십 년 뒤. 알겠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다. 자, 55번으로 갈게요. 다음 정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왕이 발해를 건국했을 때 국호는 진이었고 무왕 때는 발해로 바뀌었다. 자, 55번에 1번에 자, 나라 이름은 처음에 고왕 때 진이었어요. 나라 이름이 처음에 고왕 때 진이었다. 국호는 진. 자, 그런데 진이었던 국호가 발해로 바뀌었어요. 언제? 고왕 때. 그대로 고왕 때고. 그러면 왜 발해로 바뀌었어? 당으로부터 발해 군왕으로 책봉이 됐기 때문이에요. 발해 군왕으로 책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죠. 자, 나라 이름이 진. 그리고 발해로 바뀌었어. 여전히 어느 왕 때? 고왕 때. 자, 그래서 무왕 때 바뀐 거 아니고 고왕 때 바뀌었지? 그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면 뭐 1번이지? 네,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볼게요. 자, 지방은 5경 15부 62주로 편성됐으며 네, 맞네요. 5경 15부 62주. 주 밑에 현과 촌락이 있었다. 자, 5경 15부 62주 현, 촌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이거 아까 다시 한번 우리 모의고사에서 봤던 거. 자, 5경 15부 62주 그리고 현 그리고 촌이 있었죠. 자, 부에는 도독, 주에는 자사, 현에는 현승, 촌에는 촌장. 물론 촌 정도 되면 이제 토착민. 네, 당연히 토착민이죠. 그리고 촌이면 이제 말갈족인 경우가 많겠죠, 당연히. 아무래도 토착민이니까. 그래서 5경 15부 62주까지 알아주시고 이런 명칭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2번은 맞는 설명이죠. 3번 문왕 때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 신라와 상설 교통로를 개설했다. 맞죠? 자, 우리는 연호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발해의 연호. 네, 그것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발해의 연호에서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자, 고왕은 천통, 인안, 대흥, 보력, 그리고 중흥. 그 다음에 건흥. 자, 그래서 천통, 인안, 대흥, 중흥, 건흥.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거를 이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막 고왕이 천통이고 무왕이 뭐고 이렇게 하면 복잡하잖아. 그냥 천, 인, 대, 건 순서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제 물론 상황이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상황은 사실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왕, 무왕, 문왕, 선왕이라고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천, 인, 대, 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굳이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천, 인, 대, 건 순서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훨씬 그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풀이 훨씬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차라리 그렇게 암기하고 계시는 게 편하죠. 천, 인, 대, 건 순서.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천, 인, 대, 건 순서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선왕 때 가장 전성기를 맞아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네, 뭐 당연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56번 보도록 할까요? 자, 발해와 관련된 다음의 역사적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선왕 전성기. 자, 그 다음에 거란에 의해 훌한성이 포위되면서 그러니까 훌한성이 포위되면서 멸망했다. 멸망이면은 926년 거란에게 그래서 대인선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뭐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멸망만 알면 되죠 뭐. 자, 그 다음에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도읍을 옮겼다. 자, 중, 상, 동으로 옮긴 건 어느 왕이었죠? 문왕. 예, 문왕 때 중상동, 문왕 때 중경, 상경, 동경까지 가버렸지. 다시 돌아온 건, 상경으로 다시 돌아온 건 성왕. 예, 5대 성왕. 자, 그 다음에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처음 통교하였다. 자, 일본에 사실을 처음 보내서 야, 잘 지내보자 그랬다는 거죠. 언제? 그래서 뭐라고 그랬었지?
기억이 안 나네. 고구려를 계승하고 부여의 유속을 이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느 왕이야? 무왕. 처음으로 일본과 통교했다? 무왕. 알겠죠? 무왕이에요. 자, 그래서 리을이 무왕이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무문선 순서대로 보잖아요. 그래서 리을, 디귿, 기역, 니은 이렇게 되나? 네, 그쵸? 정답은 리을, 디귿, 기역, 니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순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왕의 업적들 정리하시고 고무문선 순서고 그 다음에 천인대건 순서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57번 보도록 합시다. 자, 57번에 다음 불상이 제작된 나라의 정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경에서 발견된 이 불상은 이 동경이 일본 동경이 아니에요. 상경, 중경, 동경 할 때 그 동경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은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자, 이 동경에서 발견된 불상은 흙을 구워 만든 것으로 이게 왜 독특하냐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흙을 구워서 만들지 않고 보통 주조하지 않아요. 청동 같은 걸로. 근데 흙을 구워 만들었다는 게 조금 독특하다. 자, 두 분의 부처가 나라에 앉아있는 모습. 자, 여기서 힌트죠, 이게. 자, 두 명의 부처가 옆으로 나란히 앉아있다. 이 불 두 명이 병좌 옆으로 나란히 앉아있다. 이 불 병좌상이에요. 자, 날카로운 광배와 양감 있는 연꽃의 표현은 연가 7년면 금동열의 입상의 양식을 잘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 불 병좌상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발해의 동경이니까 발해 거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연가 7년면 금동열의 입상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연가 7년면 금동열의 입상은 어느 나라 불상이냐? 고구려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발해가 당연히 고구려를 계승했겠지? 네, 그래서 발해구나. 자, 그러면 기역부터 볼까요? 자, 말단행정구역인 촌에도 지방관이 파견되어 중앙집권체제가 완성되었다. 자, 촌은 촌장이 다스렸는데 아마도 피지배층이니까 말갈족일 것이다. 고구려 사람이 파견된 게 아니고.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고대에 이렇게 말단행정구역, 마을의 촌주잖아요. 말하자면 마을, 촌장, 촌주 이런 사람들까지 나라에서 지방관이 파견된 이는 없어요. 다 토착민인 거지. 그게 신라건, 통일신라건, 뭐 우리나라 뭐 고대 어느 나라건 간에 마찬가지야. 쉽게 말하면 지금 이장이 공무원이야? 아니잖아요. 그냥 그 지역 사람이 뽑아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죠. 연장까지는 공무원이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장은 그냥 그 지역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토착민이다. 자, 그러면 말단행정구역인 촌에도 지방관이 파견된 거는 아니다. 토착 세력이다. 그래서 기억이 틀린 설명이에요. 자, 니은 중앙군으로는 10위가 있었다. 네, 여러분 10위 기억하시고 전략적 요충지에 오경을 설치했다. 오경 15부 62주의 그 오경. 그쵸? 중경, 상경, 동경, 남경 뭐 이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정당성의 수상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다. 네, 정당성, 대내상. 또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하. 자, 정답은 그 옳은 거를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기역 빼고 나머지가 다 맞네요.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8번 봅시다. 다음 중 고구려 계승의식과 관련된 것을 고르면 기역. 발해가 중앙 관제로 삼성육부를 두었다. 자, 우선 이걸 그러면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58번에 발해의 고구려 계승의식이죠. 자,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 자, 일본의 외교 문서는 어느 왕 때부터? 무왕 때부터 보냈겠지? 무왕, 문왕 때 다 있어요. 그런데 요 무왕 때 보내면서 아까 얘기했죠. 고구려를 계승했고 그 다음에 부여의 유속을 잇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볼 때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자, 발해에서 보낸 건데 나는 고구려, 우리나라는 고구려국, 나는 고려왕, 나는 고구려왕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분명히 발해에서 보낸 문서인데 이렇게 써있다.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본인들을 고구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의 유사성, 문화적인 유사성이 있죠. 자, 문화가 되게 비슷하더라. 예를 들면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불상도 그렇고 불상석 등 기와 그
그 다음에 무덤이면은 굴식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 자, 굴식 무덤이니까 정혜공주 무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굴식 돌방 무덤의 모주림 천장, 무덤의 천장 구조. 자,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하고, 자,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온돌 구조, 이런 것도 비슷하고. 자, 그래서 이런 문화의 유사성을 통해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당 문화를 수용한 것도 분명히 있겠죠. 나라가 또 오래 지속되고 당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예를 들면 삼성육부 체제? 물론 운영 방식은 독자적이었다고 하나 삼성육부 3개의 성이 있고 6개의 부가 있는 거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뭐 국자감이나 주자감 같은 이런 학교의 형식도 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상경의 구조. 특히 주작대로라고 하는 게 있죠. 가운데 넓은 길, 이런 거 다 비슷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무덤의 양식도 비슷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문화재 중에서는 벽돌무덤. 벽돌무덤이니까 정효공주 무덤이고요. 그 다음에 전탑. 전탑은 벽돌로 쌓은 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벽돌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국은 많아요. 중국은 주로 벽돌로 만들어요. 그래서 벽돌탑이 있다. 그럼 당연히 당나라를 모방했고, 자, 발해에 남아있는 유일한 탑이 한 개 있어요. 영광탑이라고 그래요. 이거 전탑이야. 그러면 당의 양식을 모방한 거구나. 발해에 유일하게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탑이 영광탑. 한 개 남아있는데 그게 벽돌탑이야. 그럼 당의 양식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벽돌무덤은 아까 정효공주묘. 이런 것들이 발해 거다. 그러니까 발해 당을 모방한 거다.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이랑 당의 양식을 모방한 거다. 이런 거 좀 구분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다 말았어?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건 안 한 거죠? 네, 기역. 발해가 중앙 관제로 삼성육부를 두었다. 당 모방. 당 수용. 자, 니은. 발해의 촌락 구성원이 말가린이다. 말가린이 피지배층이야. 이거 고구려 계승의식의 증거다. 아닌 거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말갈족이 피지배층이라고 그냥 나라를 세울 때 구성이 그렇게 된 거야. 그것 때문에 고구려 계승이 된 거라고? 아니,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니은 틀렸죠. 자, 디귿.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스스로 고구려 왕, 고구려로 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야. 나 고구려 왕이야. 이렇게 칭하고 있죠. 분명히 발해에서 보냈는데, 그래서 이거는 발해를 계승했구나. 자, 발해가 멸망한 후에 고구려가 발해 유민을 적극 받아들였다. 네. 태조 때, 그쵸? 발해의 왕자, 대광현, 이런 사람들을 고려에서 받아줬다? 왜? 왜냐면 고려도 고구려 계승했으니까. 형제나라나 마찬가지니까. 자,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과 관련된 것은 디귿, 리을 찾으시면 되죠? 4번. 자, 우리는 59번 볼게요. 자, 봅시다. 고대 국가의 통치 조직을 정비한 것이다.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일단 기역에서 리을을 좀 찾아보면 되겠죠? 자, 봅시다. 일단 쭉 한번 표를 보면서 볼까요? 자, 고구려의 최고 관직이라는 건 사실 수상이겠죠. 수상. 예, 수상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고구려는 대대로. 백제는, 자, 기역에 뭐 들어가면 돼요? 상좌평. 네, 상좌평.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상대등, 통일신라는 시중 또는 중시. 예, 시중 또는 중시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은, 자, 고구려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리은의 오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부 기억나죠, 여러분? 중앙은 오부, 지방도 오부. 그래서 고구려는 오부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 하나 좀 써볼까요? 이 오부에 파견된 지방관은 오부, 욕살. 맞아요, 욕살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오방이죠? 오방이었죠. 기억나요?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 헷갈리는 거 보니까 지방. 여기서 제가 지금 지방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중앙과 지방을 어떻게 나누었냐? 자,
고구려는 오부 오부, 백제는 오부 오방, 신라는 육부 오주. 이거 뭔지 알죠? 이게 뭐냐면은 중앙을 오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지방을 오부로 나누고, 중앙을 오부로 나누고, 백제는 지방을 오방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중앙을 나눴다는 건 쉽게 말하면 서울에다가 지금으로 설명하면 서울에 5개의 구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구. 그게 지금 여기서는 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가 있잖아요. 구. 그쵸? 그런 개념이에요. 서울을 몇 개로 나눴냐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방을 몇 개로 나눴냐 이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지방만 쓰여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외우고 있죠. 오부 욕살, 오부 오방 방령, 육부 오주 군주. 이렇게 외우고 있지. 나만 외운 거냐? 나만 외우고 있는 거야? 야, 너 나만 열심히 외운 거 같은데? 이 사람들 봐라? 나만 하고 있어. 나만 공부했나 봐. 오부 욕살, 오부 오방 방령, 육부 오주 군주. 이렇게. 제가 저는 이제 주로 촬영을 많이 하니까 어디 촬영을 가서 이걸 얘기를 했어요. 오부 욕살.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들리잖아요. 오부 욕살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거 모르고 들으면 오부 욕살, 오부 방령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학생들이. 그래서 이걸 올려달라고 연락이 온 거야, 그 게시판에. 그래가지고 이거라고 이거 얘기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모르고 들으면 무슨 주문같이 그냥 이렇게 잘 안 뭉개서 들리나 봐요.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는 욕살. 자, 디귿으로 갈까요? 자, 일단 봅시다. 거기 보시면 지방행정 조직에서 고구려 오부, 백제 오방, 신라 오주. 자, 그런데 통일신라로 넘어가면 이제 구주로 바뀌죠. 구주. 그쵸, 구주. 자, 요것만 하나 써볼게요. 통일신라에서 구주. 여기에 요것만 쓸게요. 도독. 지방장관의 이름이 원래는 총관이었다가 도독으로 바뀌어요. 도독이라는 지방관의 명칭을 한 번 더 써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으로 갑시다. 고구려 삼경. 이 삼경은 여러분 고려 삼경하고 달라요. 아시죠? 고려 삼경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개경, 서경, 뭐 동경, 남경 이런 거잖아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한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 다음에 백제는 22담로. 그 다음에 신라는 이소경. 자, 이소경이라고 해도 되고 삼소경이라고 해도 된다고 그랬고. 자, 그럼 소경이 나왔으니까 최초의 소경은 아시촌 소경. 어느 왕 때? 지증왕 때. 네,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런 것들 만약에 여러분이 잘 기억 안 나는 계속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 떠올려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이 잊어버릴까 봐 제가 나올 때마다 자꾸 언급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계속 말하면 어느 왕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알겠죠? 외울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이소경이겠죠? 이소경이 나중에 오소경으로 바뀌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 더. 오소경의 장관은 구주는 도독이잖아. 그쵸? 그럼 오소경의 장관은 사신. 사신이에요, 사신. 자, 그 다음에 관등은 고구려 14, 백제는 16. 16관등이죠. 백제 16관등, 솔계열, 덕계열. 자, 그 다음에 신라와 통일신라는 17관등. 자, 그래서 다 메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역부터. 자, 화백회의 의장으로 3년마다 선출했던 기역은 상대등이겠죠? 1번은 상대등. 그래서 틀렸고. 자, 이번에 지방을 오부로 나누고 방령을 파견하였다. 자, 오부에는 욕살을 파견해서 방령이 아니라 자, 방령 아니고 욕살. 3번에 자, 오소경을 설치해서 수도를 보완했다? 맞아요. 네, 오소경은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고. 자, 4번 16관등으로 형계열과 사자계열이 있었다. 자, 16관등은 솔계열과 덕계열. 16관등 백제는 솔계열, 덕계열. 자, 형계열과 사자계열은 고구려. 형계열과 사자계열은 고구려. 정답은 3번. 자, 이제 경제 파트로 넘어가 봅시다. 자, 60번에 다음은 신라의 민정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라 민정문서 봅시다. 자, 서원경 근처의 4개의 촌락에 대한 인문지리 정보를 제공해주는 민정문서에는 각 촌락에 거주하는 인구가 남녀별, 연령별로 세분화되어 정리되어 있고
그 변동상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소말, 마전,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수요와 변동상이 기록되어 있다. 자, 민정문서. 발견은 나라현, 일본 나라현 동대사 정창원이라고 하는 건물이죠. 자, 요거는 생략. 자, 시기는 언제쯤?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통일신라, 신라 중대 시기인데 신라 중대일 걸로 추측은 하는데 아마도 한 경덕왕쯤이 아닐까? 정확한 건 아니에요. 8세기 후반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지역은 어디? 서원경 부근의 4개의 촌락이죠. 자, 그러면 서원경은 청주, 그 다음에 4개의 촌락이라는 건 요 4개는 자연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연촌이 4개 묶인 건 나중에 이제 행정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촌락이 4개야. 그래서 요 4개는 자연촌이에요. 자연촌 1, 2, 3, 4지. 그리고 이거를 하나로 묶었어. 왜냐면 다스리기 편하게 한 명이 쫙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4개를 묶은 건 뭐예요? 행정촌.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자연촌이냐 행정촌이냐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촌락 요 조그만 자연촌 한 개마다 촌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묶어서 한 명이 관리하는 거예요? 묶어서 한 명. 알겠죠? 그래서 4개의 촌락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건 이 4개의 촌락을 한 명의 촌주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걸 행정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마을 한 개, 마을 1, 2, 3, 4가 따로따로 있지만 그 1, 2, 3, 4마다 촌주가 있는 게 아니고 묶어서 한 명의 촌주가 기록으로 남겼다. 알겠죠? 요게 행정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성.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작성이죠. 자, 누가? 촌주는 토착민. 몇 년마다? 3년마다. 자, 촌주는 토착민이라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년마다 기록으로 남겼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3년에 한 번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내용에서는 일단 가호, 인구, 토지. 자, 가호는 다른 말로 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호를 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연, 기해연 뭐 이런 명칭들이 나와 있는 거 볼 때 가호를 연이라고도 하는구나. 자, 이거는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다소에 따라서 9등급. 인정이라고 하면 사람이겠죠. 사람 인구. 인이니까. 자, 그래서 사람 인구에 따라서 9등급. 자, 인구는 성별, 남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연령별, 나이로 나누고 6등급. 성별, 연령별 6등급. 자, 그 다음에 토지 종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지는 연수유답. 자, 연수유답 또는 연수유전답은 아마도 정전이거나 또는 뭐 민전이거나 정전은 성동학 때 나라로부터 받은 거, 민전은 그냥 원래 내 거,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래서 정전이거나 민전이거나 자, 그 다음에 촌주위답. 촌주는 이런 거 조사하러 다녀야 되니까 이제 직업인 거죠. 말하자면 힘든 거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월급으로 준 거다. 자, 그래서 촌주위답은 촌주에게 직역의 대가로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관모답은 관청. 내시령답은 내시령에게 준 건데 우리 다른 어떤 기록에도 내시령이라는 벼슬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 근데 아무튼 벼슬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에게 준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공무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전. 마전은 마을 공동 경작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을 키우는 마을 공동 경작지. 자, 그래서 특히 촌주위답과 관모답과 내시령답은 농민이 촌락민들이 경작, 소작 아니고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경작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 안 쓴 거는 유실수 그리고 가축. 유실수 가축도 기록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민정문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제시문 가볼게요. 1번 노동력을 수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호는 토지의 다소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했다.
자, 가호는 뭘로 나눠요?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9등급. 네, 1번 틀렸고 2번 왕토 사상으로 모든 토지는 국가가 소유했고 관무전답, 내실현답, 촌주의답 등의 토지는 촌민에 의해서 소작되었다. 두 가지가 틀렸죠.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국가가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아니고 연수의 답은 아마도 백성 소유지일 것으로 추측하니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촌민이 소작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소작은 빌려서 농사 짓는 거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그래서 2번 제시문에서는 두 가지 다 틀렸다는 거. 자, 세 번째, 토지와 인구뿐 아니라 소의 말의 수, 소와 말의 수,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의 수까지 기록했다. 가축, 유실수. 네, 맞아요. 자, 그다음에 4번, 민정문서는 중앙에서 파견된 촌주가 3년마다 작성, 토착민이 작성이죠. 틀렸죠. 자,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 정답은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이 민정문서는 시험에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61번 보도록 합시다. 자, 61번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시문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볼까요? 신문왕 7년의 관료전 지급, 신문왕 9년의 노급 벽파, 성덕왕 21년에 백성에게 정전 지급, 정덕왕 때 경력왕 16년에 노급 부활, 소성왕 때 국학에게도 노급 지급. 자,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거 너무 잘하는 거죠, 우리가. 자, 다만 여기서 우리가 순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건 신문왕 때 관료전이 먼저, 노급 폐지가 먼저, 관료전 지급이 먼저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1번 기역, 니은, 디귿은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안정시키는 목적이었다. 쉽게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하면 왕권 강화돼? 네, 강화돼요. 자, 관료전을 주고 노급은 없애고 정전을 주고 이거 다 왕권 강화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1번 제시문은 맞고요. 자, 니은과 디귿. 니은과 디귿은 장차 호족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호족은 언제 등장했죠? 신라 하대. 여기는 지금 요 시기는 신라 중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 자, 2번 틀렸고 3번 니은과 리을. 니은, 리을은 노급 폐지, 노급 부활. 자, 노급과 노급이 폐지되고 부활되고 자, 이것은 토지와 농민을 둘러싼 국왕과 귀족 간의 권력 갈등을 보여준다. 네, 권력 갈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세냐 귀족이 세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4번 니음을 통해서 관청에도 노급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국학 관청이죠? 노급을 주죠? 아, 관청에도 노급을 주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62번으로 가볼게요. 밑줄친 그가 활동한 시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그가 돌아와 흥덕왕을 찾아보고 말하기를 중국에서는 널리 우리나라 사람을 노비로 삼으니 청해진을 만들어 적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다. 대왕은 그에게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해상을 방비하게 하니 그 후로는 해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잡혀가는 일이 없었다. 자, 그는 누구? 장보고. 자, 그리고 청해진 설치. 자, 그 다음에 견당매물사. 견당매물사. 회역사. 파견. 자, 견당매물사와 회역사는 외교사, 그러니까 외교사절단? 뭐라고 해야 돼? 교역사절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쉽게 말하면 이 지역에, 즉 서해안과 남해안에 해상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보고가 직접 당나라나 일본에 이런 사절단을 파견할 정도로 엄청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당매물사와 회역사를 파견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제거되죠. 청해진이 폐지되죠. 자, 그러면 그가 활동한 시기.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보고가 활동한 시기는 언제? 신라 하대. 이게 중요하죠. 신라 하대, 흥덕왕, 신무왕, 문성왕 이런 거 다 신라 하대죠. 자, 1번 산둥반도와 양쯔강 하류에 신라반과 신라소가 있었다. 네, 이거는 신라 통일신라 시대라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통일신라 시대에는 산둥반도와 이제 양쯔강 하류에 이렇게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신라관 등등이 있었죠. 자, 1번 맞네? 네, 맞는 설명이고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신라 방, 신라 관, 신라 소, 신라 원. 이것만 구별하면 되겠네요. 신라 방, 방 또는 촌은 마을, 신라 관, 여관, 신라 소, 관청, 신라 원, 절, 사원. 자, 신라 방, 마을, 신라 관, 여관, 신라 소, 관청. 동사무소 할 때 소, 관청. 그 다음에 원, 절. 그래서 요것만 쭉 구별하시면 돼요. 요것도 가끔 헷갈리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럼 1번 맞고요. 2번.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의 화폐가 주조되었다. 어느 왕 때? 고려, 숙종 때. 고려, 숙종 때. 3번. 자, 시전을 설치하고 개경, 서경 등 대도시에 주점, 다점 등 관영상점을 만들었다. 고려. 관영상점은 고려. 자, 농상집유를 통해 이양법을 남부지방에 보급될 정도로 논농사가 발전했다. 농상집유는 고려 후기에 우리나라에 보급된, 도입된 농서. 우리 건 아니고 중국의 농서인데 우리나라에 도입됐어요. 고려 말에.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자, 63번까지 풉시다. 자, 남북국 시대의 사회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자,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전국의 농산물과 수공업품이 모여들어 서시와 남시 등 시장이 증설되었다. 맞아요. 어느 왕 때? 어느 왕 때였죠? 신라 효소왕이죠. 자, 효소왕은 신라 중대라고 했었죠. 문제가 뭐지? 남북국 시대죠, 그냥. 자,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 신라 중대에 서시와 남시가 생겼다. 자, 그리고 서시전, 남시전 같이 생겼죠? 네, 서시전, 남시전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럼 신라에서 시장이 처음 생긴 건 언제지? 처음은 소지왕. 네, 소지왕. 5세기 소지왕 때 시사라고 하는 시장이 생겼고, 자, 이거를 개편했어. 지중왕 때 동시장.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 더 확대돼서 서시전, 남시전. 네, 그래서 처음 생긴 건 5세기 소지왕 때. 자, 그 다음에 2번. 발해는 밭농사 중심이었고 일부에서 벼농사도 지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신라 중대에는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적들을 소탕하고 해상권을 장악해서 당 일본과 무역을 독점했다. 장보고는 신라 하대. 중대 아니고 3번이 틀렸네요. 4번. 발해에서는 대외무역이 번성하여 당을 물론 신라, 거란, 일본 등과 무역하였다? 어떻게 알았어? 신라 도가 있잖아요. 그 발해 오도라고 하는 게 있죠. 4번. 발해 오도. 발해에는 무역로가 있었대요. 그래서 당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는 길, 신라로 가는 길, 거란으로 가는 길. 당으로 가는 길은 영주도, 조공도. 그 다음에 일본은 일본도, 거란은 거란도, 신라는 신라도. 이거죠 뭐. 자, 영주도 조공도는 뭐냐면 육로해로. 당으로 가는 길은 2개 있단 말이에요. 육로로 가는 길 하나, 바다로 가는 길 하나. 그래서 영주도 조공도. 일본은 동경을 거쳐서 일본으로, 신라는 남경을 거쳐서 신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고대 사회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